자, 컷. 안녕하세요. 연암국어학원입니다. 자, 아니 오프닝 인사를 평범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제공해주세요. 자, 현대소설 1강 날개를 시작할 건데 연암국어 친구들은 날개 요약본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준 거 요거 예전에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근데 한 5년, 6년 전에는 이걸 안 했어요. 이유는 뭐 그런 이유는 아니고 귀찮아서요.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걸 이제 수업을 해줬죠. 그러니까 수업 1시간 동안에 이거 한 개도 못해요. 다 적어내니까 이거. 그치? 아,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정리해 준 거예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날개 한 장짜리 정리 자료 준비해 둘게요. 준비됐죠? 다 모으고 계시죠? 다 모으고 있죠? 선생님 탐문 자료 주는 거 다 모으고 있죠? 9월달 돼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에롤더에 현대소설은 현대소설대로, 고전산문은 고전산문대로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자, 날개 들어갑니다. 우리 김혜경이라는 사람의 아주 똑똑한, 원래는 건축학도 전공했고 유학도 갔다 왔고 되게 똑똑했던 일제강점기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날개를 쓴 이상은 살아생전 몸도 진짜로 허약했고 소외도 많이 받고 지식인적으로 적응도 잘 못하고 이래서 돈도 엄청 못 벌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갈래부터 들어가 볼게요. 갈래. 자, 단편소설이고 심리주의구나. 그럼 내면적이고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신변소설이잖아. 모더니즘 소설이기도 합니다. 모더니즘 소설. 자, 성격은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게 있고요. 배경 중요하네요. 시간 1930년대, 공간, 경성. 자, 옆에다가 시대적 배경의 특징 한번 좀 적어볼게요. 옆에다가 자,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에 대해 스님이 세 가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소외당한 무기력한 지식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들이 엄청 소외당하고 무시받는 일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일제강점기에 소외, 무기력한 지식인들이 많았다라는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소설만 해도 벌써 딱 떠오르는 게 작년에도 나왔던 소설 중에 명일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아요. 오히려 있잖아. 아버지랑 어머니가 고학벌이거든요. 자기 애를 공장에 보내려고 아빠가 끝까지 하고 엄마는 안 돼. 그래도 내 아들 안 돼. 아버지는 뭐 배워봤자 뭐가 있어. 다 필요 없어. 공부시키지 마. 이렇게 할 정도야. 자, 그리고 소설가 구보시의 일도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밑에 이제 애들 부려먹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똑똑한 게 좋겠어? 무식한 게 좋겠어? 무식한 게 좋겠지?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똑똑한 개와 지식인들이 자기들한테는 성가신 거지. 그지? 자, 그래서 1번 이런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고 여기 시대적 상황의 희생양이 여기 나온다는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어쨌든 일제강점기도 맞지만 개화기잖아. 개화가 되면 될수록 도시 사람들이 돈 밝혀요? 시골 사람이 돈 밝혀요? 도시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죠. 이유가 먹고 살기 각박하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지? 어쨌든 2번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실 우리 조선시대도 후기로 가면 갈수록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이런 말까지 했던 봉사탈춤이라는 글도 있었을 정도야.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돈 좋아하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배금주의. 숭배한다 돈을 이 말이에요. 배금주의는 숭배한다 금을. 그러니까 돈 최고 이래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만연했어. 그러니까 돈 맞으잖아. 그러면 딸도 저 중국의 외곽에 유곽에 팔아버리고 손녀도 저기 이제 일본인 지주 70살 할배한테 팔아버리고 자기 몸도 팔아버리고 지조도 팔아버리고 마음도 팔아버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자, 그럼 3번이랑 연결이 되겠군요. 자, 윤리성과 도덕성이 좋겠어? 타락했겠어? 당연히 타락했겠지. 유지되지 못했겠지. 윤리성이나 도덕성의 타락이에요. 자, 그러니까 딸 팔고 자식 팔고 뭐 팔고 몸 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요런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 게 바로 날개야. 그러니까 만만히 볼 작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상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게 됐으니까. 자, 그래서 볼게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자기 속마음을 거의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1인칭 주인공이에요. 자, 주제는 색칠합니다. 형광펜 색칠해주세요. 주제는 무기력한 삶과 분열적 자아상에서 벗어나려는 존재의 의지와 한계야. 정말 중요한 것만 좀 체크해봐. 그러면 무기력한 거는 무조건 동그라미 해놔야 됩니다. 무기력한 거. 그리고 의지도 동그라미. 제목 날개가 무기력한 삶에서의 벗어나는 의지거든요. 제목이 날개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별표 쳐주세요. 별표 쳐줍니다. 의식의 흐름에 의한 자동기술법 이렇게 얘기했고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형광펜 다시 들어주실까요? 의식의 흐름 요거만 색칠합니다. 자동기술법 중에 하나인데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실 거고 학교에서 의식의 흐름에 의한 자동기술법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는 자동기술법, 소설은 의식 흐름 자동기술법 이러거든요. 아니면 의식 흐름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 아직 색칠하지 마세요. 무의식적인 사고나 기억이나 연상을 자동기술하고 있어. 의식에 색칠합니다. 이제. 자, 나중에 복습 꼭 해야 됩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무작위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색칠했죠? 자, 특별한 사건이나 대화 없이 내면 세계를 그림으로써 요거 중요한데요. 또 색칠하세요. 특별한 사건이나 대화 없이 내면 세계를 그림 요까지예요. 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무조건 이 프린트물로 나중에 복습해야 돼요. 수능 칠 때, 최저 맞출 때. 자,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란 건 요런 거예요. 사건이나 갈등이나 대화 없이 떠오르는 의식의 변화를 무작위로 표현하면서 서술하는 방법이야. 흐름에 뭔가가 없어. 이거 생각하다가 저거 생각하다가 이거 생각하다가 빈대 생각하다가 밤에 자는 거 생각하다가 꿈 생각하다가 와이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막 무작위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상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볼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프롤로그가 살짝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박제가 된 천재를 아시오. 나는 그러하오. 하면서 이렇게 딱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쫙 자기 이야기 하거든요. 요거 잘 볼 일 없을 것 같고 문체는 당연히 소외당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이라 보니까 자조적 독백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조적 독백체.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적 독백체입니다. 자, 특징 4개 정도만 골라보겠습니다. 1번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고백. 네, 요거 중요하죠. 서술자가 색칠해 주시면 좋습니다. 서술자 4개만 색칠할 거예요.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고백. 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색칠해야 됩니다. 자, 색칠합니다. 등장인물의 아내입니다. 등장인물의 비윤리적 모습을 통해서 당대의 시대상. 자, 색칠해 놓고요. 비윤리적 모습에서 화살표를 쫙 꺼서 아까 했던 요 필기에다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거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비윤리적 모습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 쫙 여기 요 시대 상황이 반영돼 있다. 이겁니다. 위에 우리 색칠에 적었던 거 있죠? 그거 쫙 연결시켜 놓으세요. 특징 2번과 시대 옆에 적었던 필기를 연결시켜 놓으면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였구나. 작가의 문제적인 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4번 색칠합니다. 한자어의 사용이 많아서 다소 난해한 느낌을 줍니다. 맞습니다. 한자어가 좀 많아서 조금 현학적입니다. 글이 조금 어려워요. 현학적이야. 그리고 참고로 현학적이란 말은 한자어만 많이 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한자,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이렇게 어려운 말 많이 쓰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쓴 게 아니고 어렵게도 영어도 많이 씁니다. 영어 사용. 아내와 나의 행동에는 이렇다 로직도 없다. 나의 말소된 딕셔너리의 페이지가 막 이런 식으로 말소도 한자 없는데 딕셔너리 영어가 작살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만큼 약간 좀 지식인이라서 그래.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막 들어가 있어. 그래서 조금 어려운 느낌을 주더라. 됐죠?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쭉쭉쭉쭉 9번 색칠합니다. 일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의 자아로의 통합을 추구한다. 자, 수호제기 기억나십니까? 수호제기 할 때 덕원 아닙니까? 덕원 1학년 때 맞죠? 덕원 1학년 때 날개가 없이 외부지문 하던 거 기억나요? 요새 경악하게 덕원 2학년에 빠졌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날 건데 그때 우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해도 못하는 소설을 시험지 꽉 날개를 내놨어요. 혹시 덕원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날개를 외부지고 내신 거예요. 물론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날개가. 또 이제 어느 정도로 읽으면 이해가 좀 됐을 정도인데 문제는 날개 자체가 너무 양이 길어가지고 글도 어려운데 시간이 막 부족하게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 이거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자아 분열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소설입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특징 나중에 꼭 외워주셔야 되고 인물 한번 볼까요? 인물 정리한 거. 자, 제대로 정리 안 해놓으면 우리 다 적어야 됩니다. 원래 책에는. 인물, 나, 주인공. 내신하는 친구들은 이거 다 옮겨놔도 됩니다. 교과서에. 나, 땡땡 다 옮겨놔도 돼. 직업이 없는 지식인으로서 매춘을 하는 아내에게 얹혀 지내면서 기생적 삶을 살고 있구나. 저거 볼까요? 기생적, 종속적 삶을 삽니다. 기생적 얹혀 삽니다. 종속적 아내의 명령 따라서 아내의 구속에 감금당하면서 눈치 보고 삽니다. 종속적 삶을 살고 있어요. 권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일상으로부터 단절된 무기력하고 폐쇄적임을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기력하고 폐쇄적이고요. 분열된 자아와 불안한 자아의식에 사로잡힌 좌절한 지식인. 내 교육 다 받고도 이렇게 집구석에 있습니다. 식민지 지식인의 자아 상실을 반영하는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입체적인 인물이란 뜻은 성격 변한다는 뜻이야. 뒤에 가면은 성격 바뀐다. 날 거야, 나는 오를 거야 이러거든요. 성격이 바뀝니다. 자, 날개를 상상하며 사회 복귀와 자유에 대한 의지를 지니고 있어요. 사회적, 성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놓여있는 남편이면서 학대받고 경제력도 없고 어두침침하고 잡혀 살고 눈치 보고 구걸을 하고 이런 남자입니다. 윗방에 살고, 윗방은 추운 느낌 안 드니? 윗방 눅눅하고 춥고 물기 많고 곰팡내 나고 이런 거야. 햇볕도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안과 바깥 중에서 즉 폐쇄적이다 이 말입니다. 폐쇄적. 안의 현실이다. 이건 방입니다. 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아, 나란 인물력은 어떤 인물이야? 그러니까 무력하고 폐쇄적이고 종속적이고 소극적이고 맞지? 그냥 무능하고 이런 느낌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아내입니다. 남편보다 우월한 존재로 돼 있지? 군림하는 여성입니다. 일단 경제력이 있습니다. 경제력. 자, 그렇지만 윤리적으로는 타락했죠. 타락했죠. 윤리 타락. 과학적 여성, 화려한 알방, 밖의 현실, 바깥으로 놔두는 것. 되지? 자, 밑에 나와 아내의 관계. 자,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볼드 씌워놨지? 관계,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야, 우리는. 또 닭이나 강아지 같은 그런 동물적 비유가 의미하는 파행적이고 종속적 관계야. 그래서 단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내신. 자, 뒷쪽으로 넘어갈까요? 날개의 외출 패턴을 한번 볼게요. 외출 1번, 특별한 목적지 없어. 외출 2번, 거리 헤매다가 돈 같이. 외출 3번, 경성역 한쪽에서 아내가 준 돈을 쓴다. 외출 4번, 산에 갔다고? 감기약 대신 수면제를 준 아내 때문에 배신감? 외출 5번, 미스코시 옥상에서 다시 돋아난다. 날개가 돋아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좀 이따가 줄거리 듣겠습니다. 자, 밑에 날개의 상징 의미 색칠하고 색칠 정도가 아니고 여기다가 플러스 별표까지 쳐주면 정말 더 좋아요. 자, 색칠입니다. 날개의 상징적 의미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날개의 상징적 의미는 자, 색칠 쭉 따세요. 탈출 의지, 자아 회복의 열망, 현실 극복 의지. 날개는 욕망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실 세계에 다시 섞여 새로운 탄생을 이루는 것을 상징한다. 됐나? 그러니까 무력한 자아에서의 탈출. 됐습니까? 무력한 자아에서 탈출. 새로운 열정,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부활. 나중에 여러분 책 안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지금 여기서 다 적어주는 거야. 부활이나 더 재생. 됐지?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야. 됐습니까? 자, 다같이 선생님 보겠습니다. 다같이 줄거리가 있긴 한데 줄거리보다는 선생님이 직접 여러 번 읽은 내가 더 자세할 거니까 선생님 말로 설명해 줄게. 그리고 집에 가서 줄거리 읽어봐. 내 말이 다 맞는지. 알았지? 자, 지금 잠깐 선생님 볼게요. 앞에 볼게요. 나 언제부터 여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부터 내가 여기 빈민가 33호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고 여기가 어딘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생각 안 하고 산지 오래됐거든요.
다만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오늘은 또 빈대가 몇 마리 있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암만 생각을 많이 해도 생각으로만 그치고 또 다른 생각을 유기성 없이 하는 사람일 뿐이지 나는 언제부터 어디에 여기에 왜 내가 이 방에 좁고 춥고 그 음습하고 냄새나고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 이 방을 내가 언제부터 가지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자, 나는 일을 안 합니다. 아내가 돈을 법니다.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생각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자, 아내는 잦은 외출을 하고 외출할 때마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나는 옷이 한 벌밖에 없지만 그리고 향기를 뿜으면서 바깥으로 외출 갔다 와요. 자, 그러고 나잖아. 그러면 어쩔 때는 아내 손님들이 또 집에 놀러 와요. 놀러 올 때는 나는 방에서 막 못 나가요. 가끔은 화장실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참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방을 지나가야지만 나갈 수 있어요. 내 방은 아내 방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방으로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내 맘대로 못하는 방이 있습니다. 나는. 자, 그러니까 못 나가니까 나는 계속 방 안에 있겠지. 자, 그러면 아내는 수고했다는 듯이 나에게 오전씩 돈을 줍니다. 나는 근데 그 돈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으니까. 그죠? 졸면 안 돼. 특히 정시로 서울대 의대 간다. 이런 친구들은 절대 졸면 안 돼. 알지? 그래, 옆 친구 자는 거 그렇게 놀려놓고 지는 졸면 안 돼. 자, 뭐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다 깨셨죠? 자, 그랬어. 그런데 돈을 모아놨어. 모아놓으면 뭐해? 그러니까 쓸모없는 그 돈을요, 저금통에 모았다가 그냥 화장실에 그 있지, 재래식 화장실 버리기도 했습니다. 쓸모없으니까요. 자, 근데 하루는 아내가 나보고 나가래요, 좀. 나갔다 오래요. 나갔다 왔어요. 나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금방 들어왔어요. 왜? 뭐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좀 나가가지고 차도 사 마시고 좀 오래 있다 온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피곤한데 어쨌든 준 돈으로 가가지고 나가서 차도 좀 마시고 좀 있다 왔다? 근데 조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살아있는 느낌도 조금 드네? 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커피도 사 마실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 자, 그 다음부터 아내가 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또 나가서 외출을 하고 오는데 돈이 남은 거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람도 많은 친한 친구도 없고. 이러니까 그 돈을요, 아내한테 줬어요. 아내한테 받은 그 돈을 줬어요. 근데 아내가 그날 밤에 자기 방에서 자래요. 진짜? 왜냐면 나는 아내와 같은 방을 써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어쩌다가 결혼 때. 딱 한 번.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겠지만 아주 이상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있잖아, 얘들아. 사실은 이런 말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내를 좀 그리워는 합니다. 왜냐면 아내가 외출하잖아? 그럼 아내 방에 가요. 간 다음에 걸려있는 아내의 자리 옷. 요즘의 말로 바꿀게. 슬립. 얘들아, 이거 야한 게 아닙니다. 아빠가 엄마 좋아하는 게 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들 이상하게 보지만. 네. 자, 그래서 아내의 자리 옷을 보고 상상을 해요. 이래 말하는 나도 마음이 편치는 아내. 그래서 이렇게 막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좀 그런데, 아내의 화장품을 열어서 냄새를 다 맡아봐. 아내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이 분내구나. 이래서, 냄새를 맡고, 이러면 그날 밤에 꿈을 꿀 거야. 아내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불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종속적 관계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다 깼네. 아이고, 이 얘기 나오니까 지금 막 눈에 촉기가 막 반짝반짝하네. 어이구, 이쁘다. 자, 이래서 항상 이제 아내의 옷을 보고서 옷의 냄새도 맡아보고, 화장품 냄새 맡아보고, 그 다음에, 이건 좀 그랬지, 얘들아? 그럼 이 남자도 약간 상남자 같은 게 있으니까, 자, 아내, 화장품, 획! 들어서, 거울로 햇빛 비춰가 종이 태우면 한다. 어때? 파이어, 화끈한 남자지? 이런 거 하는 게 내 유일한 취미야. 그지? 그런데, 꿈꿔왔던 그 아내, 왜 그 옷, 돈의 가치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철저히 뭐랄까? 극티? 돈 주니까 남편이랑도 같이. 그죠? 네. 맞는데요? 돈 주는 그날. 그랬어. 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하루는 남편이 또 이제 외출을 나갔어. 이제 한번 외출 갔다 왔잖아. 외출 나갔어. 근데 비가 온 거야. 얘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거의 죽을 만큼 감기 걸리거든요. 가지고 조금 일찍 돌아왔어요. 그런데 느낌이 좀 이상해. 구두도 있고, 못 보던 구두야. 원래 손님들은 종종 옵니다. 손님들이 종종 오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아내가 나보고 나가라고 했던 이유도 나오는 손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님 보고 남자가 나오니까 좀 그 남자도 좀 놀랬겠고 얘도 좀 놀랬겠지? 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내가 자꾸 나가라 했던 거야. 근데 어쨌든 왔는데 이순이 신발 있다? 그런데 경솔하게 벌컥 문을 열어버렸어. 네.
그런데 그 심각한 건 아니고 조금 심각한 거. 이제 뭐 그냥 이제 아유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노? 어쨌든 이제 나오는 손님을 만났어. 이거 좀 놀랬겠지. 손님도 놀래고, 그죠? 자, 그러니까 아내도 아이 좀 뭐라고 잔소리를 좀 했겠지. 되지? 아니 어디 갔다 왔냐고? 바람 피냐고? 아유 참 할 말이 없다 얘들아. 개짓질 하냐고? 아니면 뭐 하냐고? 도둑질 하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막 이래.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자를 내가 상태가 이 꼬라진데 여자를 좀 어이가 없다. 근데 어쨌든 밖에 나갔다 왔잖아. 상남자니까 바로 아픕니다. 아파요. 근데 아내가 여보 열이 나네요. 아스피린과 열내리는 해열제야. 타이레놀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스피린 먹으세요. 그래서 남편이 그거 먹고 고마운 거예요. 아내가 약도 챙겨주고 웬일이야? 먹고 푹 잡니다. 몇 시간 잤더라? 푹 한 21시간 정도 잤습니다. 골도 띵하고 아직 감기균이 남아있어. 근데 아내가 하나를 더 드세요. 또 먹었어요. 또 먹고 한 20시간 푹 잤어요. 몸이 따뜻이 찌뿌둥해요. 또 먹고 5일을 아스피린을 먹고 감기약이니까 푹 잤어요. 자 이제 저 5일 만에 일어났어요. 근데 뭐 어디 갔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있잖아. 오케이 오랜만에 난 남자니까 남자의 취미생활을 해보세요. 아내 방에 갔습니다. 걸어놓은 옷 보고서 이 옷을 입고 자나? 막 이런 거 막 보고 같은 집에는 있대. 방이 다른 거대 얘들아. 이렇게 있다가 오랜만에 좋았어. 파이어. 내 취미생활을 해볼까? 부스럭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달린 코끼리 세 방도 세 알이면 코끼리도 한 방에 재워요? 달린? 이게 강력 수면 유도제거든? 이게 뭐지? 5알이 까져 있네. 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충격을 받고 뒷산으로 졸라 뛰어갔어. 상남자다 보니까 덕원고 정문에서 옥수골 입구에 에어건 정도까지는 걸어서 뛰어갔어요. 뒷산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지겠구만. 거의 한 100m 절절했거든요. 가지고 뒷산에 갔으니까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이 아달린을 먹인 거야? 아달린이면은 나중에 후대에 프로포폴 정도의 급을 가지고 있는 수면제잖아. 도대체 이걸 나한테 왜 먹인 거야? 왜? 이거 먹이고 뭐? 나 재우고 뭐 하려고? 우리는 알지 그죠? 얘들아 아내의 직업이 뭐야? 프리랜서 재택근무 창녀야. 남자 손님들이 자꾸 오버리잖아. 정확한 이거 직업입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쌤들이 뭐 되게 어렵게 얘기해주면 선생님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러니까요. 재택근무 창녀라니까요. 얘만 몰라요. 얘만 지가 몰라요. 도대체 아내는 왜 그러는 걸까? 왜 나한테 이걸 먹이는 걸까? 도대체 왜? 내 재워놓고 뭐 하려고? 난 알겠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를 속였으니까. 그래서 5알을 다 까서 남아있는 거 다 까가지고 한 목에 다 먹어버려. 달린을. 네, 코끼리도 재우는 거네 그거. 자, 먹고 5일을 잡니다. 벤치에서 자요.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어. 배고파. 어딘지도 모르겠어. 실컷 자니까 감기균이 떨어져 있어. 오히려 으슬으슬해. 이제 얘들아 수면제 5알 먹어서 안 죽는데? 잔데 그냥. 알았지? 50알은 먹어야지 죽는데. 자 이렇게 좀 가만히 앉았다. 근데 또 자고 나니까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 혹시 아내가 나한테 아스피린 주고 본인이 내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본인이 하루에 하나씩 아달린을 먹은 거 아이가? 맞는갑다. 내가 여기서 잔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바깥에 있었노. 어머야 또 걱정시켰구나. 또 혼나겠다. 빨리 집에 가서 사과해야지. 집에 간다. 뭐라고 사과하지? 큰일 났네. 뭐라고 그러지? 뚜해붙이. 큰일 났네. 문을 탁. 아내의 작업 현장을 보게 된 거야. 근데 하필이면 아내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 잠깐 보자. 이거 이 작업복 입는 게 아닌데 큰일 났네. 일단 작업복의 상태였어. 이게 돈이 안 들어요. 작업복에 돈이 안 들어요. 굉장히 이 일이 가성비가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맨몸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내가 한창 작업 중이었습니다. working. 발음 조심해. 이러면 안 된대. working. 그치? 그러니까 아내가 놀랬을 거 아이가. 손님도 으악 하면서 가뜩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놀란 나를 에그머니나 내가 오죽했으면 단어도 기억나노. 그 장면 여러 번 봤거든.
그럼 쌤 엄마가 아이고 역시 우리 맏딸 복수하나? 응 엄마. 지난주 배따라기에 이어서 엄마 그 다음 주에 감자 있거든요. 내가 참 좋아하는 소설들. 나중에 찾아서 읽어봐. 배따라기. 형수와 시동생의 감자. 복녀의 욕망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번에는 초일주의 모더니즘 소설 날개를 읽고 있었어. 역시. 자 그래서 에그몬이나 뭐 이래. 와이프가 나를 어깨를 탁 밀어. 근데 나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밀면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마당까지 이렇게 근데 아픔도 잊었어요. 너무 충격에 빠져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장면을 봤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안쪽에서 무슨 일이야? 이러고 손님도 복장이 워킹 복장이었거든요. 아 이걸 작업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거의 없는 작업복 투명복 상태에서 자 손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 아내를 넓은 어깨에 싸고서 얘 눈 초롱초롱한 거 봐라 이것들 야 이거 싸고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들어가. 누군지도 안 물어봐. 누군데? 자 뭔데? 안 물어봐. 왜? 돈 줬잖아 이 남자는. 근데 아내는 나한테는 엄청 막 독기 어린 눈으로 막 거칠게 했던 아내가 순종적인 여자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그 품에 안겨서 방에 들어가 버렸어. 예. 그러니까 나는 떼굴떼굴 난 이렇게 에그머니 그 떼굴떼굴 이렇게 있고 마당에 있고 이래서 와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오다 보니까 종로 한가운데 왜냐 약기운이 아직 남았잖아. 여기가 어디야?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가 쌍둥이 안경 바꿀 때 만났던 그 미스코시 백화점. 어딘지 알아요? 거기에요, 거기. 거기가 경성의 한가운데 있는 아주 산업 발달의 어떤 가장 중심지. 도시화의 중심지예요. 거기 있었어. 거기 옥상에 올라가 봐서 이제 자 흐물거리는 이 금붕어도 보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방황하던 찰나에 윙 사이렌이 울립니다. 윙 그때 내 마음속에 붕붕붕붕붕붕붕붕붕 도파민 내 마음속에 뭔가 있잖아 확 충격이 오는 거야. 사이렌 소리 때문에. 그래서 삶의 의지를 되찾아서 자 날개에 다시 날아오르자. 나도 날아오르자. 다시 날아오르자. 요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자 내용 이해되겠어? 책 한 권 읽은 것 같죠? 야 다행인 줄 알아라. 너희 국어학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의 엄마가 책장사였음을 감사히 여기고 그 선생님이 주로 이런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되게 감사히 여기고 쌤 엄마는 책장사라 가지고 손님들한테 팔기 전에 새 책을 살짝 뜯어가지고 나한테 다 읽히고 중고로 팔았던 사기꾼입니다. 쌤 엄마 진짜 몰래 내가 이렇게 다 열면 티가 나니까 선영아 이거 나갈 거니까 빨리 읽어. 엄마 알았어 하면서 이래가지고 책 다 안 열고 자국 나니까 에그머니나? 엄마 이 책은 나도 사주는 게 어때? 하면서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소설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많이 읽었거든. 고전서도 진짜 웬만하면 다 읽었다. 홍계월전을 딸딸 외웠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야. 홍계월전 막 목 자르는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되게 재밌어. 막 가을에 낙엽이 후수 떨어지듯 외적들의 그 칼끝에 개월의 칼끝에 외적들의 막 머리가 대굴대굴 떨어졌다. 너무 재밌더라고. 자 159쪽 간단하게 조금씩은 들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이소. 전체 이야기 들으니까 좀 알겠죠? 그죠? 159쪽 자 우리 왜 사실 빈칸이 얼마 없잖아 소설이라서. 그런데 선생님이 한 장짜리 요약표에다 다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날개의 의미라든지 이런 걸 다 적어야 됩니다. 원래는. 자 합시다. 그러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 입고 있는 골덴 양복 한 벌이 골덴이라고 해서 그거 혹시 알아?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거. 자 그걸 코르테인이라고 합니다. 골덴 양복 한 벌이 내 자리 옷이었고 통상복과 나들이 옷을 겸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이넥 목티어 목이 하얀 거 하이넥의 스웨이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 내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만큼 야가 가정 내에서 자리가 높다는 뜻입니까? 아니겠죠. 그죠? 멸시받고 무시당하다는 뜻이죠. 멸시, 무시, 또 애정 X. 애정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 자, 실용적 이유겠죠. 실용적 이유. 내 진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닐까 한다.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는 다리 넣는 데입니다. 허리와 다리 넣는 그 세 군데 군형. 자, 가랑이를 세 군데에다 고무밴드가 끼워져 있는 부드러운 속바지, 사루마다는 속바지예요. 속바지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어느덧 손수건만 해줬던 볕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지요. 나는 요만한 일에도 좀 피곤했고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 이게 종속적 관계란 뜻입니다. 종속적이에요. 아내와 나는 아내에게 종속된 사랑이야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갑니다. 내 방은 침침합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현실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지. 현실 안주와 무기력한 모습이죠. 한 번도 이불을 거둔 적이 없는 건데 와 이게 진짜 대박이죠. 한 번도 빤 적도 없고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사람 된다. 축축하이 눅눅하이 이런 이불을 한번 상상해봐봐. 한 뚝 들어서 살 빠지겠다. 야. 그러나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칫까칫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이런 때에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했다? 연구했다고? 아니요. 계속 나는 내 좀 축축한 생각만 좋아하겠다.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했고 논문도 많이 썼고 시도 많이 지었다. 진짜란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다양한 생각, 즉 무작위적 생각, 무작위적 아무거나 떠오른 대로 생각했다는 뜻이야. 무작위적 다양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제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떠오른 대로 막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흐느흐느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대관계가 없고 이래 돼 있지? 자, 이 생각들이 일관성이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연상들의 일관성 X, 연상들이 일관성도 없고, 됐죠? 유기성도 없다는 뜻이야. 일관된 생각도 하지 않는 거고, 흐름이 유기적인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 생각하니까 생각 끝나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왜? 무의미한 생각들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은 그냥 무의미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오늘은 뭐 생각할까? 나 오늘 시계에 관한 생각 좀 해볼까? 나 오늘 그럼 뭐 해볼까? 방 생각해볼까? 나 그럼 뭐 해볼까?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 끝나고 나면 그냥 끝인 것들입니다. 자, 계속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밀 껍질로 띵띵 찬 한 덩어리의 베개. 뭔데? 내 처지예요. 내 처지. 베개 내 처지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사물 대접을 받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방에 있는 베개 같은 사람이에요. 베개와 너 같은 한 벌 신경 뿐이고 한 벌 신경이란 말은 나는 뭐야? 생각만 하는 사람. 관념적이고 생각만 하는 사람. 즉 노실적. 온리 생각. 나는 베개같이 있으면서 생각만 하는 온리 생각만 하는 사람이고 뿐이고 됐어? 이해됐습니까? 말이 좀 많이 어렵죠? 그죠?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빈대가 싫었어. 잠도 못 자게 하고 싫어. 얘들아, 갑자기 빈대 얘기하는 거 너가 안 했잖아? 맞지? 위엔 자기 옷 얘기하다가 아내 얘기했다가 갑자기 생각 얘기했다가 이제 빈대 얘기하고 있지? 그죠? 왜? 무작위적 생각이니까.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의 특징이야. 의식의 흐름 기법은 여기 갔다가 이 생각, 저기 갔다가 저 생각, 떠오른 대로 막 생각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금까지 소설들 달밤이라든지 황망근을 생각해봐. 다 흐름이 있지? 만나서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죽고 이런 거지? 이런 게 전혀 없어.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연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 자, A는 읽어보니까 나 적극적인 생각하기 싫다. 남편, 아내한테 또 혼나니까. 그래서 A는 통제된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통제되고 무력한 삶이에요. 무기력한 삶이에요. 통제되고 무력한 삶입니다. 자, A 마지막 줄.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부끄럽다. 생활이 부끄럽다. 모두가 서먹서먹하다. 이 말은 세상의 단절, 부적응을 말합니다. 세상의 단절, 부적응. 그러니까 세상이 부끄럽고 나는 세상이 수줍고 이런 뜻이야. 단절. 세상 단절, 부적응. 자, 중략입니다. 중략 부분은 그 뒷부분 있지? 으악! 미안하도 가볼까? 에그머니 너 띠용! 이 장면입니다. 뭐 다 알아듣겠지?
미치겠다, 그죠? 자, 중약 뒤에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듯 하면서, 자,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인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내 외도 충격. 근데 그걸 지금 한 게 비용신 아니에요. 이거를 봐야지 압니까, 비용신이. 자, 1번, 아내 외도 충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 2번 또 뭐? 수면제. 야, 5알. 야, 지금 며칠 동안 뭐, 거의 6일 동안에, 지금 뭐 얼마 동안이야? 10알 먹었지. 그지? 또 초강력 수면 유도제를. 그지? 자, 그러니까 수면제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필이면 여기가 어때? 이 가장 중심지에, 종로 중심지에 지금 나와 있지? 경성 중심지에 나와 있지? 경성 중심지 종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의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데 그쪽 완전 초중심가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도시에 대한 부적응을 말합니다. 도시 부적응. 그러니까 얘는 자동차에 좀 치일 뻔하고,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씁쓸한 입맛을, 쓰리스 입맛은 충격이겠지? 충격. 이까진 하고 싶었어. 코히, 스고이. 그러나 경성역 홀에 나 돈 없지. 비에 줄 끈 거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죠. 방황. 나는 어디로 들이다 쏟아내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지금 몽롱하니까 그래요. 지금 의식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의식이 혼란스러워서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다. 그러니까 얘가 아침 낮에 일어나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다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왔어. 나는 거기 아무데나 앉아서 내 자라온 26살을 해고 뭐야 드디어 자아성찰 들어가 있네요. 자아성찰을 해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 할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정말 슬프다.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너 같은 삶은 진짜 안 된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지? 무의미한 삶을 살았어. 딱 지금 살아온 내 삶을 보니까 제목이 없어. 누군가의 뭐 부모라는 것도 없지. 자식이 없거든. 뭐 자식이 있을 일이 있겠나? 이 아줌마 아저씨가. 자식도 없겠지. 직업도 없겠지. 이뤄놓은 것도 없지. 존경받는 남편 자리도 없지. 직업. 그러니까 해놓은 게 없다는 거야. 얘가.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기억나? 수호제기에. 나는 나에게 물었다. 똑같이 그 장면이랑 자아성찰입니다. 자아분열을 통한 자아성찰이에요. 잘 적어주세요. 요거 중요하네요. 자아분열을 통한 자아성찰. 요건 좀 중요하네요.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냐? 그러나 있다 없다 그런 대답도 못해요. 무력하니까요. 나는 거의 내 자신의 존재성조차 모를 정도로 나는 지금 무력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 없이 갑자기 또 근무가 뭔거 얘기한대. B.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금붕어는 동그라미 쳐놓고 화자와 대조예요. 왜? 건강하거든요. 생명력, 건강함. 화자와 대조입니다.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어. 금붕어는 참 잘생겼어.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해. 맞지? 여기서 금붕어는 화자와 대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흐름의 유성도 없이 금붕어를 봤습니다. 자, B의 밑에 거. 나는 이번에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자, 회탁의 거리는 화살표를 빼셔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0년대 혼란스러운 경성이에요. 1930년 혼란스러운 경성. 1930년대 혼란스러운 경성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성이 깔끔깔끔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창 개화가 돼가지고 막 좀 혼란스러웠어. 번잡하고 이럴 때거든. 자, 하나 더 있어. 그럼 하필 얘들아 그냥 거리라고 하면 되잖아. 도시거리. 굳이 회탁의 거리라고 해놨지. 자신이 지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내면이에요. 회탁은 그레이 탁한 스트리트란 뜻이야. 회색깔 탁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세모 치세요. 자, 여기서는 무력한 자신을 비유합니다. 무력한 자신. 그 금붕어가 아까 위에는 싱싱한 모습이지, 근데 밑에는 무력한 모습, 흐늘흐늘거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 됐네. 자, 밑에 나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나 아직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D.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대. 자, 아직도 아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아내 생각에 종속돼 있어. 여전히 아내에게 종속. 그리고 충격받았다는 것도 엄청 큰 충격받았다는 게 아내 모가지가 떨어진 걸로 나오는 거야. 큰 충격과 이걸 가지고 살해 본능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아내에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과 또 아직도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자, 이제 아내 어떤 생각하는가 보자. 아스피린과 아달린. 아스피린을 줬다면 나에 대한 걱정과 애정이지. 근데 아달린을 줬다면 뭐야? 나를 속인 배신이지. 맞지? 그러니까 애정과 배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야.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약 대신에 수면제, 정약을 나한테 먹여왔을까? 아니, 나는 못 믿겠는데 이거.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으니.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나? 아내가 아내가 이랬나? 아니,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럼 나는 왜? 내가 잘못했나? 아니, 그것도 아닌데. 자, 결론 내린다. 우리 부부는, 자, 요게 이제 줄 거고, 깨달음이거든요.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은 절름발일 것이다. 자, 요거는 깨달음입니다. 아내가 나한테 그럴 필요 없지. 나는 뭐라고 그래도 밖에 안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나 그럴 필요 없지. 나 그것도 아닌데. 아, 우리 둘이는 안 맞구나. 아내와 나는 맞지 않은 사람이거든, 태생적으로. 다리 길고 짧은 사람은 절름발이처럼 안 맞구나. 내나 아내나 자신들의 행동에, 아니, 행동의 근거를 댈 필요가 없죠. 로직, 논리를 댈 필요는 없죠. 변명할 필요도 없어. 아내는 그런 아내대로 생각하면 되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되고, 우리는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거다, 아이가. 이제는 어때요? 나와 아내 비정상적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네. 뭔가 잘못됐네. 인정하고 있어. 비정상 관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건 뭐야? 그냥 비정상 관계를 인정하고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체념 같은 거지, 체념. 아내는 그렇고 자꾸 저렇게 살면 되고 나는 내대로 그렇게 살면 되고 체념하고 그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는 좀 모르겠더라. 지금 체념했잖아. 체념했으니까 그럼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모르겠다 이거야. 아씨, 가야 되나? 나 그냥 아내와 나랑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살면 되나? 아닌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나와야지. 맞지? 근데 얘는 지금도 아내와 나와 다르다는 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갈까? 아직까지도 나약해. 나약하면서 각성만 했고 나약하면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걸 얘도 알고 있다니까. 자, 근데 이제 다음 나온다. 얄뜨우시! 자, 당시에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으니까 비싸니까 항상 시간을 얘기해줬단 말이야. 정오 때 되면. 밤도 그렇고. 자, 정오의 사이렌 동그라미 치시고 생명력을 각성하고요. 태도 전환 매개입니다. 생명력, 각성과 생명력을 각성하고 태도 전환의 매개체인 정오의 사이렌 제일 좋은 단어예요. 자, 너 사이렌이 얘들아 주로 어떤 기능을 해요? 사이렌이 울리면 어때? 불났습니다. 어서 피하세요란 실천을 강요하지. 그지? 자, 모든 우리가 뭐 아파트에도 있는 거죠. 화재 경보 사이렌이지. 맞지? 지진 사이렌이든지 아니면 해일 사이렌이든지 사이렌이 있으면 다 뭐야? 조심하세요. 실천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예요? 의식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사이렌이라는 게. 자, 사람들은 모두 내 할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의 모습에서 회탁의 모습이 안 느껴지네요. 아까는 사람들을 뭘로 느꼈지? 금붕어로 느꼈지, 지느러미. 맞지? 근데 이제는 사람들을 부두둑거리는 걸로 느끼고 있지? 왜? 스스로가 지금 뭘 찾았기 때문에? 네, 역동성과 활기를 되찾았기 때문이에요. 역동성, 활기. 자, 이제 이 말은 갈로 해놓고 역동성과 활기를 드러내는 이유는 다 누구의 태도가? 자신의 태도 변화 때문입니다. 태도 변화가 반영돼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의 태도가 변형돼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진짜 바뀐 게 아니고 사람들은 똑같은데 내가 아까 워낙 혼란스럽고 자조적이고 무기력했을 때 봤을 때는 흐느적거리는 그냥 지느러미처럼 보였다가 이 사람들이 막 부두둑거리는 날개, 닭날개로 보였다는 거야. 자, 계속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왜? 지금 날개 돋아나려고 막 털 돋아나려고 그러는 거야.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자, 인공의 날개 동그라미 치고 과거의 삶입니다. 과거의 삶. 자, 과거의 삶, 저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 과거의 삶이긴 한데 이게 과거의 어떤 삶일까? 야심, 열정. 저거 보세요. 과거의 삶은 야심, 열정, 희망. 나 원래 겨드랑이에 날개 있었다. 나 지금, 너 보이나 혹시? 겨드랑이에 날개 있었거든. 근데 이 날개가 지금 떨어졌다? 왜? 지금도 없어요. 내 머리 길었어야 되는데. 왜 탁 넣고 정말. 남자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난리 났는데. 진짜. 아쉽다. 자, 어쨌든, 날개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왜? 나 지금 무기력하게 살고 있잖아. 맞지? 그런데 난 날개의 흔적이 있다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나오면 되는 거겠지?
그죠? 아, 빨리 머리 길러야지. 빌어가지고 다음 내년 친구들은 날개를 반드시 활짝 열어가서 날아줘야지. 자, 계속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맞잖아. 야심상실이잖아. 야심상실, 상실했잖아.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 줄 긋고 현재의 삶.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 이게 현재 내 삶이야. 나는 말소된 사람이야. 가, 다행히 사전 딕셔너리 넘어가듯 끝. 나 이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거 끝. 되지? 끝. 넘어가듯 번뜩였다. 자, 줄 거 보세요. 희망, 열정, 되찾음. 희망과 열정을 되찾은 거예요. 이해됐어? 예전에는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던 내가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말소되서 살고 있다가 다시 에그머니나 이 사건 때문에 다시 되찾아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다시 잘 살아보자. 더 나라 임마. 더 나라.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날자 한 번만 알아보자. 이건 뭔데? 주체성, 자아 회복의 의지죠. 주체성, 희망, 자아 회복. 아, 아쉽다. 날개 이번에 있는 줄 알았으면 자르지 말걸 머리. 머리 긴 사람은 좋겠다. 학교에서 꼭 해줘.